대전의 한 컨테이너 하우스 전시장. 이곳에서는 주택, 카페, 사무실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테이너 구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도에 따라 꾸밀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형태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개성이 넘칩니다.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는데요. 공기가 빠르고요. 여러 개를 또 겹쳐서 쌓아서 또 이렇게 구조를 변경할 수 하기가 또 용이하다는 점. 자체적으로 내진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요즘 지진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또 더 인기를 끌고 있죠. 컨테이너 하우스를 짓느라 분주한 현장. 아니 왜 이렇게 급하세요? 네? 왜 이렇게 급하세요? 차가 들어올 때는 항상 긴장을 하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아 이제 차 들어온대요? 네, 지금 컨테이너에 도착합니다. 입구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가 생각보다 길이가 굉장히 길고 아 컨테이너 길이가 길어서요? 워낙 길어서 컨테이너 길이가 12.2m에 트레일러까지 하면 17m 정도의 그 길이가 됩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한 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출용 화물을 싣고 바다 위를 오가던 해상용 컨테이너입니다. 워낙 몸집이 커 공장 내 진입이 쉽지 않은데요. 주차된 차량에 금방이라도 닿을 듯 아찔한 상황이 속출합니다. 좀 같이 올까요? 좀 먹어요. 네, 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작업장으로 들어섭니다. 신호가 얽히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작업자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데요. 입구가 좁아서요. 매번 이렇게 힘이 드네. 더 뒤로 뜰 수 있겠어요? 더 뒤. 조금만 더 뒤로. 오라. 얘 먼저 내릴까요? 그러면 내려서 들면은 내가 차를 앞으로 조마조마해져. 뭐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사고 때문에. 약간 들어서 좀 내려서 다 해보셨습니다. 이제 지게차가 나설 차례입니다. 고개를 내리세요. 뒤에 들고. 올라. 오케이. 더. 그래요. 조금만 내리세요. 이 컨테이너는 하단부에 지게 발을 끼울 수 있는 구멍, 즉 포크 포켓이 없습니다. 선생님, 안으로 들어갈게요. 하나 이거 사인해주세요. 아차하는 순간 균형이 무너져 컨테이너가 전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요. 자, 천천히 내리고. 자, 조심해서 내리세요. 미리 준비해둔 괸돌 위에 컨테이너를 조심스레 내립니다. 마지막까지 안착을 위해 신호를 주고받으며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다행히 하차에 성공합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입중한 문이 열립니다. 컨테이너가 입고되면 가장 먼저 내부를 살핀다는데요. 대부분 비용이 절감되는 중고를 선호하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입니다. 바다에 선적해서 한번 들어오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가 있는지 지붕이 찌그러졌는지 최종 점검을 하고 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상용 컨테이너는 이렇게 문이 다 있습니다. 적재 정량 실을 수 있는 정량이라든지 30톤인 거예요? 30.5톤 정도 보시면 되죠. 생일 같은 연도가 있습니다. 이거 해서 고유번호 생산 제작 연도고. 일반 현장용 우리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건축물로 하기에는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약해요? 예, 굉장히 좀 약한 정도가 아니고 많이 약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힘들고 좀 비용이 나가더라도 건축물은 해상용 컨테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함이 강점인 해상용 컨테이너. 최대 20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긴 육면체 형태라 효율적인 공간 개조를 위해선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가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라 대부분 이렇게 붙여서 두 동시에도 이렇게 붙여서 공간을 이렇게 넓혀서 사용하는 규격화돼가지고요 2.4m 빙이 안 돼요. 두 개의 컨테이너를 붙인 폭은 약 5m. 개조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컨테이너 개조의 첫 단계는 연결 부위를 뚫는 일. 고강도 철제를 잘라내기 위해 플라스마 절단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온도가 2000도 가까이 오르는데 불꽃이 많이 튀어 보호장구를 꼭 챙겨야 합니다. 드디어 떨어져 나온 조각. 이때 날카로운 모서리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등짐을 지듯 조심스레 옮겨야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철판의 무게 때문에 작업자 한 명이 옮길 수 있는 무게로 조금씩 나누어 절단하는 것이 유일한 요령입니다. 하지만 곧 환갑을 앞둔 작업자에겐 도통 익숙해지질 않는 무게입니다. 무게가 한 40kg 많이 무겁습니다. 이번엔 반대편 컨테이너를 뚫을 차례. 반대편하고 똑같이 재단을 해야죠. 나란히 붙어있는 벽면 너머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이때 컨테이너 두 동의 절단 면적이 동일해야 하는데요.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에게 이 공정을 맡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양쪽이 동일하게 잘 잘렸을까요? 마치 거울을 보듯 깔끔하게 뚫린 측벽. 이제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한결 넓어진 공간으로 재탄생될 겁니다. 갑자기 등장한 지게차. 한참 작업 중이던 컨테이너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빼시는 거예요? 컨테이너 이제 제작 과정에서 합체했다가 또 분해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작업의 편의성도 있고 또 여러 동이 분해했다가 현장에 가서 또 조립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그 자체로 건축물의 틀을 갖추고 있어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컨테이너. 필요에 따라 조립과 분해가 가능한데요. 이번엔 전보다 짧은 약 6m 길이의 컨테이너를 옮겨 작업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3톤에 달하는 무게. 주변에 구조물이 많아 이동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고개처럼 아슬아슬한 장면 속출. 보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광경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얘는 뚫려 있네요. 미리 뚫어놓은 거예요. 연결 부위. 연결. 연결할 부위를 맞춰서 내려놓는 것이 이번 작업의 핵심. 그런데 잘못 올라탔다니까. 여기가 잘못 올라탔다. 각 동의 수평이 맞질 않습니다. 한 마디 정도의 이제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걸 이제 다시 맞추죠. 지금 수평이 안 맞으면 나중에 창틀이 안 맞는다든지 건물이 기울어진다든지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계 동이지만 바닥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거대한 컨테이너 두 동을 맞춰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 이쪽 안 붙었어요. 됐나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높이가 일정하게 맞아졌습니다. 이렇게. 네, 이걸 맞추면 작업 다시 해주죠. 작은 오차가 집의 완성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조 중인 컨테이너는
네 동을 아래 위로 연결한 구조라는데요. 1층이 이 구조로 되고요. 2층이 한 동, 두 동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이 벡터로 사용하게 되고요. 계단으로 해서 2층 진입이 되는 구조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됩니다. 기역자 형태의 독특한 2층 건물. 사무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작업자들이 한눈에 다 담기도 어려운 커다란 틀을 옮깁니다. 창문이 많아 이번 현장은. 채광을 중요시하는 요즘 창문의 크기는 최대한 크게 하고 개수도 늘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작업. 컨테이너 곳곳에 녹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바다를 넘나들며 얻은 운장과도 같은 흔적. 컨테이너 보면은 부식된 데가 많아요.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부식된 부분을 제거해야 돼. 녹슨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강도가 약해져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고되지만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작업자는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는 그라인더의 진동을 온몸으로 견디는데요.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엄청난 양의 먼지. 컨테이너 40피트짜리 하나에 한 4,500개 정도. 4,500개요? 예. 그걸 다 제거해야 돼요. 다 제거해줘요. 컨테이너 한 동의 녹을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남짓. 나머지 3동의 부식까지 다듬으려면 하루도 모자랍니다. 겨우 컨테이너 한 개만 작업했을 뿐인데 녹초가 다 됐습니다. 네, 마스크 첫 번째 녹이잖아요. 녹.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요? 예. 근데 이렇게 새거든요. 예. 매번 하는 일이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 힘들죠. 기계 다루는 게 손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자, 이제 딴 거 해라 하자. 그저 묵묵히 해낼 뿐입니다. 스톱. 바퀴. 며칠 뒤 내부 마감을 위한 목재가 도착했습니다. 시공할 컨테이너가 4동이나 되니 양이 엄청난데요. 내부 인테리어 전 꼭 거쳐야 할 기본 작업입니다. 나무로 이제 뼈대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제 내장을 하기 위해서. 왜 나무로 세워요? 나무를 해야 이제 뭐 석고보드가 들어가는 합판을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내부 작업. 먼저 창을 낸 부분과 모서리부터 나무를 덧대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엔 일일이 망치를 두드려 못을 박았지만 요즘은 전동 타전기가 있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에 마감이 돼 있으니까요. 요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요 폼을 갖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이제 채워 넣을 겁니다. 이거. 단열을 하기 위해서 폼을 갖다 이제 채워 넣는 겁니다. 거기까지. 저 사이에요? 예. 폼 두께는 한 100mm. 단열을 위한 기초 작업인 셈인데요. 천장부터 벽까지 단열이 필요한 모든 부위에 나무를 채워 넣습니다. 의뢰인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것도 컨테이너 하우스의 장점입니다. 아이보리색이라고 본 페인트 이제 주인이 여기 이제 소비자께서 원하는 컬러. 이걸 다 칠해야 돼요? 자동 분사기를 사용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롤러를 사용합니다. 꿀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요쪽이 환경오염이 심해가지고. 네. 특히 페인트 칠만 잘해도 중고 컨테이너는 새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데요. 숙련공들에게도 까다로운 칠 작업.
일정한 두께로 바르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칠하다 보면 한쪽이 마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막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계속 문질러야 돼. 제대로 색을 내려면 여러 번 덧발라줘야 하는데요. 전체를 다 칠하려니 갈 길이 멉니다. 오늘은 중요한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작업법만 봐도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짐작이 가는데요. 아, 우레탄 작업하러 왔어요? 우레탄 작업이요? 네, 우레탄 단열. 아, 단열이요? 네. 지금 갈아입으시는 옷이 왜 그래요? 아, 이거요? 네. 이게 우레탄이에요. 아, 옷만 봐도 힘든 작업 같아요. 그렇죠. 아무나 못하죠. 중무장에 가까울 정도로 온몸을 싸맵니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일도 작업자의 목. 뭐 최고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죠. 예. 힘듦으로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든. 왜냐면 하루 종일 벌 쓰는 거니까 거의. 벌을요? 예. 벌 쓰는 거하고 좀 비교할 수 있죠. 왜요? 왜냐면 천정 같은 거라든가 벽이라든가 뭐 쏠 때 보면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쉴 시간도 없고 어제 이렇게 손을 뻗치면서 쏴요. 힘든 작업일수록 세심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페인트 칠해놓은 게 묻으면 안 되니까 묻지 말라고. 소재의 특성상 단열에 취약한 컨테이너. 우레탄 폼을 이용한 단열은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열재로 널리 쓰이는 우레탄 폼. 발포된 우레탄 폼은 공기와 만나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데요. 굴곡 긴 벽면 사이사이로 빈틈없이 밀착돼 컨테이너 하우스 단열의 제격입니다. 분사되는 양을 과감해 일정한 속도로 뿌려야만 단열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고압 발포 방식이라 미세한 우레탄 폼이 작업자의 몸 위로 쏟아집니다. 아무래도 안쪽에서 꽉 막힌 모양. 분사를 잠시라도 멈추면 내부에서 우레탄이 굳어버리는데요. 뭔가 지금 통 안에서 막힌 것 같아가지고. 서둘러 뚫어주지 않으면 작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쉬면은 총 안에서 굳어요. 이 번에서. 요거 그냥 한 대가 끝날 때까지는 거의 안 준다고 봐요. 겨우 재개된 폼 작업. 하지만 위험 요소는 곳곳에 도사린 채 수시로 작업자를 위협합니다. 미세한 우레탄 폼의 입자가 작업자의 호흡기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지만 전처럼 적응이 안 되는 괴로움입니다. 마누라 보고 한번 보라고 그래야지. 남편이 어떻게 고생하면서 돈 버는지. 네. 알지. 한 번 시작된 작업은 우레탄 폼 3통을 다 비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데요. 공을 들인 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집이 완성됩니다. 우레탄 폼이 마르길 기다린 후엔 바로 벽 표면 정리에 들어갑니다. 폼을 쏘다가 이제 너무 많이 쏘아진대. 그런 데는 이제 요거 배가 부른 데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합판하고 규격이 맞죠. 컨테이너 개조 13일째. 일주일 뒤 출고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한편 바깥에서는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이걸 분리해서 이제 밑에
밑에 폼도 쌓아야 되고 배관도 해야 돼가지고요. 밑에도 폼을 싸요, 근데? 예, 밑에 바닥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까지 잡으려면 바닥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다시 시작된 인내와 끈기의 시간. 컨테이너 바닥은 폼이 깊게 패여 있어 더 두껍게 우레탄 폼을 뿌려줘야 합니다. 덕분에 한여름의 열기도 한겨울 냉기도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우레탄 폼이 건져두길 기다렸다가 바로 합판 시공에 들어갑니다. 마무리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라고 그러죠. 합판 시공이 끝나자 두꺼운 건축 자재가 등장하는데요. 석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 준불연제인 석고 보드를 붙여주는데요.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기 위한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 약 보름간 진행된 고강도 작업의 결실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3, 4일 정도 합판 석고 작업 다 하고요. 나머지 동들도 석고라든지 전기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한 5일 정도 후에는 현장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작업장. 지난 2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속에 완성된 컨테이너 하우스. 그런데 한 작업자가 공장이 아닌 진입로 주변에서 바삐 움직입니다. 컨테이너 상차 작업 전 꼭 해야 할 일이라는데요. 지금 이거는 왜 설치하시는 거예요? 대형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 입구에 이제 무단 주차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이동 채비를 마친 작업장으로 때맞춰 컨테이너를 실을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조심하고요. 천천히 올려주세요. 천천히. 뒤쪽으로 더 가까이 돼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커다란 유리를 끼운 컨테이너부터 옮깁니다. 위험하죠. 많이 위험해요. 또 더구나 철제기 때문에 미끄러워요. 이날 새벽에 내린 비로 상차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작업자들도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자, 안 깨지게 조심하세요. 천천히. 자, 유리 손상하게 조금씩 천천히. 핸들 일자로. 가장 중요한 순간. 작은 충격에도 유리에 손상이 갈 수 있어 조심 또 조심입니다. 곧바로 두 번째 컨테이너를 싣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내리는데요. 살짝만. 쏙 내려봐. 운행 중 흔들리지 않도록 빈틈없이 붙여 실어야 합니다. 작업자들의 다급한 수신호가 이어집니다. 약 11m에 달하는 컨테이너의 등장. 내부 마감, 배선, 단열 시공을 거치며 4톤이던 무게는 7톤 가까이 불어났다는데요. 아예 트럭이 후진해 컨테이너를 싣기로 합니다. 설치 현장에서 시공할 계단과 난간까지 상차 완료. 마지막 차까지 다 실었습니다. 5톤 트럭 3대와 11톤 트럭 2대, 총 5대가 컨테이너 하우스 배달에 동원됐습니다. 출발!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경기도 김포시.
앞으로 2시간가량 쉬지 않고 달려야 겨우 도착할 거리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설치 장소. 도로에서 2번을 꺾어 들어와야 하는 데다 주택 뒤에 자리 잡고 있어 꽤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차선 도로의 통행량이 예상외로 많았던 것. 아, 여기 갔네. 저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겠는데? 전기선도 그런 것도 많고. 아, 전기선이요? 어디요? 이 전기 걷어 올려야 돼. 근심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앞쪽 치아. 오늘 중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크레인이 선두로 들어옵니다. 걱정했던 대로 몇 미터 모두와 낮게 깔린 전기줄에 걸리고 마는데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동원해 전선을 당겨 올리는 것으로 해결을 봅니다. 전선 개니까 이거부터 올라가. 아, 위로 당기신 거예요? 저쪽에서? 다행히 무사 통과. 하지만 이내 문제가 생깁니다. 새벽에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졌던 겁니다. 단단한 땅 위에 지지대를 내린 채 컨테이너 하우스를 들어 올려야 하는데 이대로는 무리입니다. 땅이 좀 질어가지고요. 차가 지나가니까 그냥 파여버리네. 일단 후퇴하는 크레인. 집 하나를 건너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옆으로 왔어요, 크레인이? 땅이 지반이 약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옆으로 오신 거예요?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다행히 설치 장소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좁은 도로를 따라 1층 현관 부분에 놓일 첫 번째 컨테이너가 들어옵니다. 걱정과는 달리 큰 문제 없이 도착한 트럭. 현장 건너편에 있는 크레인으로 천천히 다가가는데요. 작업하기 좋도록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야 합니다. 여기서 떡이랬어. 완전 돌아, 완전히. 완전 돌아. 끝까지 오세요. 작업자들의 신호에 맞춰 조금씩 떠오르는 컨테이너 하우스. 조심해, 조심! 무슨 일이든 시작이 반인 법.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모든 작업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조급한 마음은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 없이 자리를 잡은 첫 번째 컨테이너. 네, 위에 빼세요. 이렇게. 하나, 이제 가장 만만해. 이제 하나 내렸네요. 처음 게 가장 중요하죠. 손거만 잡으면. 이어서 두 번째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녀석입니다. 이거는 15m 정도. 어마어마한 몸집 탓에 크레인 쪽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요. 전봇대부터 다른 주택의 차양막까지 온통 장애물 투성이. 스톱. 길이가 길다 보니까 작업이 더 힘들어요. 심기일전 다시 도전해봅니다. 바퀴 풀고 풀어서 돌아서 풀어서 돌아.
급기야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된 트럭. 바퀴까지 빠지니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갑니다. 아, 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크레인을 설치하려던 길로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이번엔 뒷바퀴가 말썽입니다. 트럭까지 합쳐 총 18톤의 무게. 땅이 버텨내질 못합니다. 진짜 안 되는 데는 공사 포기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 공사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저 안 되면은 저희가 공사 못하는 경우도 있죠.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크레인 아까 큰 게 있던데? 여기 앉아서 여기 이때 한 작업자가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가능하죠. 크레인을 한 대 더 부르고 중간에 트럭을 한 대 넣을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이동하면서 집 두 채를 뛰어넘어서 부지에 들어갈 겁니다.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크레인 2대, 중간에 트럭 1대. 장비 지금 빨리 올 수 있는 거 있나요? 몇 톤이요? 요 들어서 여기 옮겨주면 되니까 저 25톤 되지. 어쨌든 25톤 하나. 25톤급 크레인과 11톤급 트럭이 새로 동원됐습니다. 먼저 트럭이 주택 사이에 자리를 하는데요. 입구에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서 빈 트럭에 올리면 반대편의 크레인으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크레인 2대와 트럭 2대의 대규모 합동작전. 이마저도 실패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입구에 자리 잡은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데요.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는 컨테이너. 보는 것만으로도 진땀이 날 지경. 가정집의 지붕과 컨테이너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는 틈이 없어 보입니다. 무사히 정차해 있던 트럭 위로 내려오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작은 실수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로. 아니, 일로. 네, 그래, 저로 가지. 이어 달리기를 하듯 현장 맞은편에 있던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깁니다. 자, 지붕 조심하세요, 지붕! 3층 높이의 건물을 넘어가는 컨테이너. 성공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얼마 더 가야 돼요? 지금부터 작업자들이 나섭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뒤에 안착시키기 위해 위치를 조율하는데요. 넘어갔어. 자, 넘어갔어, 어렵지? 넘어갔어. 과연 제대로 자리 잡은 걸까요? 내려. 네. 뭐 보고 맞히시는 거예요? 마감선 연동부위. 두 개의 동이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일치된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틈새가 좀 있잖아요. 이 틈새는 이제 위에 이쪽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 수평만 맞으면 돼요. 아, 네. 그러면 나중에 저기 뭐 여기는 마감을 또 하나요? 여기는 단일지에서 마감이 됩니다. 한시름 놓은 작업자들. 우레탄 폼으로 연결 부위의 틈새를 메꿉니다. 이제 2층을 올릴 차례. 자, 밑에 준비하세요. 옵니다. 바지 잡으시고. 이번엔 1층 컨테이너의 선과 모서리 두 개의 기둥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작업자들의 정확한 판단은 필수인데요. 됐어, 내려. 제대로 위치를 잡으면 신속한 용접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네, 오케이. 그대로. 맞춰. 내려. 두 번째 컨테이너를 올리는 일은 한결 쉽습니다. 거기 붙여.
천신만고 끝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연결된 2층.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뛰세요? 이제 공중에 떠 있는 부위가 이제 잘 앉혀지고 울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수평이 잘 맞고 이러면 울림이 적죠. 20일 동안의 기나긴 작업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방부목으로 마감한 테라스를 2층에 올려 고정하고 철제로 만든 외부 계단까지 설치해 주는데요.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니 나머지는 막힘이 없습니다. 다 같이 밀어넣게, 다 같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해상용 컨테이너 4동을 이용해 만든 개성 넘치는 건물. 드디어 완성입니다. 사무실로 쓰일 예정이라는 이곳.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나면 누군가의 어엿한 직장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외부로 이어진 계단을 올라가면 독특한 기역자 형태의 2층이 한눈에 담깁니다. 채광을 고려해 커다란 창을 낸 내부까지. 작업자들의 땀과 정성,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테지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짓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의 집을 만든다는 보람과 자부심, 언제까지고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와, 미쳤네. 맛있겠다. 아이 고생했네. 아이고. 이렇게 나와서 고기 구워먹고 하면 활력소죠. 한 달을 또 버티는 거죠.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좀 기초합시다. 고생했어요.